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금일 한국은행이 0.25% 인상해서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준금리 1.25%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 기준금리로 벌써 원상 회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보도 자료들을 보면 수출 기업은 완만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수 경기 자체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벌써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자가 올랐다고 해도 크게 구애받지 않겠지만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자가 올라가는 그러한 이중고, 삼중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좋은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출 주도 국가이면서 국내 인구 같은 경우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수 경기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수출 주도형 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빈부격차는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빈부격차가 더 커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물가까지 크게 오르는 상태에서 이중고, 삼중고를 갖고 있는 서민 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빈부격차가 더 커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체감 같은 경우는 각각 틀리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계 이자 부담 같은 경우는 증가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추후에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축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모든 차주가 동일한 비율로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지만요,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73.6%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체가 변동금리라는 가정하지만 대출금리가 0.25% 오르면요, 가계 이자 부담 같은 경우는 차주 1인당 평균 16만원 정도가 올라가고요. 0.5%가 올라간다 그러면 32만원 정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금리 0.5% 대비해서 지금 1.25%라면 약 48만원 정도가 부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변동금리라는 그러한 가정은 따르겠지만요.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상한 1.25%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국 금리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가 몇 차례 더 오른다 그러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금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만 보면요, 코로나 재확산에도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회복세가 주춤되고 있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하에서 회복은 다시 주춤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은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이야기 드리지만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수출은 좋지만 민간 소비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리는 인상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가가 올라간 그러한 원인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높이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름값도 크게 오르면서 밥상 물가 같은 경우도 크게 올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게 공업제품 중에 석유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 4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8로 안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2분기는 18포인트, 3분기는 21포인트, 4, 4분기 같은 경우는 29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영향이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망을 봐도요, 11월 전망 경로를 상회하는 상당 기간 3%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2%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느 시대든 빈부격차는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있는 분들이나 수입이 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지만, 수입 자체가 크게 늘지 않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가계 이자 부담 같은 경우가 크게 느낄 수 있으면서 밥상 물가나 기름값도 상승을 하면서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빠른 금리 인상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요, 미국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금리 같은 경우도 더 추가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금리가 인상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체력 같은 경우도 버틸 수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